다들 우리 연필 씨. 네. 뭐라고 불러가지고. 아, 저 주호예요. 주? 호. 네. 네, 저는 이제 닉네임은 연필을 쓰고요. 이름은 강한솔이고, 저는 북클럽 만드실 때 도브스티님이 북클럽을 만드실 때 같이 합류하게 돼서 무엇이라고요? 호스트. 오늘의 닉네임 호스트. 아, 네. 그래서 특급하게 벌써 한 2년생. 이거 너무 매운 것 같아요. 그쵸? 코가 찡하죠? 어제 맞아요. 표정 이상해져서 눈물이 앞에 그러니까 진짜 맵다. 그래서 전 안 찍어 먹고 이렇게 갖다 놨어요. 계좌 새로 샀나 봐. 아, 이게 그 맛에 먹는 거예요? 저는 안 네, 먹는데. 뭐 찍는데 표정 이상이잖아요. 되게 막 신경 쓰이고 막 울고 있고 막 저는 이러면서 막 감동이었지. 감동받았어. 너무 맛있어서. 방이 5개짜리 살고 계신다. 감동받았어요. 언니 친하게지네요. 그냥 침실, 서재, 옷방, 거기서 3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2개가 남아서 그 2개 우와. 방에 제가 저랑 저 아는 형이랑 이제 둘이 들어가서 한 박씩 쓰면 우와. 따라가는 홈스테이 한번 시켜주세요. 지금 있는 방면 한옥. 헬스클럽 만들까 거기다가. 괜찮은데요? 우와 무너지실 수도 있는데. 대박이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저는 한솔 씨랑 만난 지 진짜 거의 2년 됐구나. 진짜 벌써. 책을 그럼 지금도 꾸준히 읽고 같이 계신 거예요? 지금도 북클럽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네. 뭐 학기 중에 바빠지면 좀 못 오기도 하고 제가 아직 대학생이어서 아, 엄마 학생. 네. 부러워. 근데 진짜 되게 바쁘게 다니더라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바쁘게 안 살았는데 에이. 좀 일 벌리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좀 저를 괴롭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봉사활동이랑 멘토링이랑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엄마 세상에. 나는 진짜 나랑은 다른 사람이야. 네, 진짜 나는 전공이에요? 나를 이렇게 일을 많이 저는 시키는 거 안 전공은 좋아하거든요. 국제통상학이고 부전공은 문예창작하고 있어요. 우와. 좋다. 멋지다. 전공이 무엇이야? 국제통상학이요. 무역 관련.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근데 되게 정반대네요. 어려운 말 들었어. 이과 문과를 동시에 아우르시는. 국제통상 경영. 이과라기보다는 네, 사회과학 쪽이죠. 경영? 경제, 사회과학. 경영, 뭐 물류 이런 거 다 같이 해가지고 물리 경영까지. 우와. 물류도 하죠. 네. 대박이다. 무역이요. 진짜? 대박이다. 어렵겠다. 나는 단 1전공 하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에이, 물리 완전 외국어잖아요. 외국어. 대박이다. 네, 저는 그냥 이름 말할게요. 변희정이라고 하고요. 전 성북동에 이사 온 지 한 5년? 네, 2009년도에 일하셨구나.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성북구와 관련된 일을 하러 성북동에 온 거라서 되게 좋아해요. 성북동. 사랑하는 동네. 그렇고 뭐 직장도 원래 성북동에다가 만들고 싶었는데 사무실은 삼선동에 위치하고 있고 아깝네. 가까워요. 그나마 가까운 데로 가고 싶어가지고. 이분도 되게 일이 많으셔서 성북동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성북동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늘 그 삼성동 막상. 사무실이나 이런 출장 가거나 저번 주는 이제 일주일 동안 밤을 샜죠. 사무실에서. 세상에. 무슨 일인데요? 페이스북을 보면 항상 논문 밤새 쓰느라고 그 저번 주에 네. 일하고 같이 병행을 내야 하고. 돼. 월세가 아니고 숙박비를 내셔야 다들 돼. 바쁘시구나. 나만 한 거야. 그냥 그 사무실이랑 그 주거를 결합된 그런 공간을 얻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 임대료가 근데 들잖아. 삶이 피폐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아, 합주하면. 물론 그렇게 작정하면 그렇게 되겠긴 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별반 다르지가 않으니까 너무 보는데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저는 진짜 바쁘게 다니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사장님 오면 어쩔 수 어떡해. 사장님 어쩔 수 열심히 없어. 벌어야지. 어차피 이거는 열심히 하나 열심히 안 하나 못 벌리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아니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도 손님이 안 오고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손님이 안 와, 오는데 인생이 왜 깊은 굳이 깨달음. 열심히 마인드 좋아. 네, 왜 굳이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노력하면 노력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장님 진짜 20대 할수 멘토야. 있는 거 있잖아요. 걔도 무슨 노력한 만큼 보상이야. 노력 맞아. 하나 안 하나 그건 내 의지가 아닌 건데 그걸 딱 놔버리는 순간부터 삶이 편해지더라고. 이제 노력은 자기만족인 것 같아요. 맞아. 그냥 내가 이만큼 내가 열심히 했구나. 하고 있다. 내가 맞아요. 잘못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냥 일종의 그런 암시 뭐 그런 거지. 실제로 그 노력에 비례해서 어떤 결과물이 오는 건 아니니까. 사실 뭐 그렇게 치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다 잘 살아. 다 잘 살아. 다. 그죠? 다들 아름답게 살겠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더러우니까.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놔버리는 게 삶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그래서 여기 와서 되게 말 삶의 질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돈은 못 버는데
그 말고 돈 벌리는 거는 사실 예전에도 못 벌고 지금도 못 벌지만 이렇게 주거와 일터가 가깝게 있고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밖에 어디 안 나가고 내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싫어하는 일들을 다 피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싫어하는 일 중에 손님은 못 피하지. 진상 손님. 그까지 아니에요.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람 엄청 많은 그런 밀집된 데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그러니까 대중교통 자체는 나 좋고 싫고 그런 건 아닌데 거기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상황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근데 제가 지하철 싫어.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본가가 목동인데 거기서 사실 제가 뭐 여기가 1시에 오니까 뭐 아침에 러시아올 때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한 10시, 11시에 나오는 건데도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10시, 그 러시아올 때는 사람이 미치도록 많고요. 10시 때는 그냥 많아요. 그 그냥 많은 것도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출퇴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로 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삶의 질이 정말 나 이렇게 2배 이상 오래된 것 같아요. 매일 북한산 가고. 네. 근데 그냥 아침에 늦지막히 한 8시 일어나서도 그냥 이렇게 돌고 한 바퀴 내려서 씻고 출근하면 딱 출근 시간. 너무 편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대부분 일들이 이 성북구나 종로구 바깥으로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그런 도심지나 그런 데 잘 안 가도 되고 그런 데 가려고 교통수단 이용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삶의 질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소득이 많고 적음의 이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 최근 1년 동안 좀 많이 느꼈어요. 뭐가 좋은 거야? 정사실. 아직 사기 소개도 안 끝났어. 아직 소개도 안 끝났어. 아 맞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내 얘기만 하고 있었네. 응. 네. 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뭐 언제 어느 때나 치고 들어갔으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자꾸 이러면은 자꾸 상기시켜 주세요.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아니에요. 복감에서. 아 저는 닉네임은 나비스고요. 왜 다 닉네임이 나만 네. 나비라고 쓰고 있고요. 저도 인권 운동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있다 보니까 이제 닉네임을 다 쓰는 것들 소수자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쓰게 됐고 이제 제가 이제 눈이 찢어져서 고양이상이어서 그래서 고양이에 어휴 친근감이. 고양이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 연필님처럼은 강아지상. 여기도 강아지 이제 그렇죠 고양이상이죠. 저는 무슨 상인가요? 여기는 되게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이. 자기가 처진 카페 놈. 주인 상이요. 처진 놈이잖아. 강아지 쪽이죠. 그 굳이 구분한다. 어떤 강아지를 닮았는지 좀 이따 말씀. 약간 다른 동물인 것 같은데. 다른 동물인데요. 치우고 지나갔어요 제가 피. 네, 저는 마을 활동 하고 있고요.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저도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사는 데는 정릉 요 근처. 네, 정릉에서 한 3년째 살고 있고요. 맥주를 좋아하고요. 맥주 완전 좋아해요. 닭하고 맥주는 저도. 가장 좋아하죠. 정말 치맥에 이렇게- 영향을 받친 분이. 네, 이렇게 먹고서 좀 속이 불편하면 내 냉면으로 이세 가지를 정말 저랑 맞으시네요. 가장 좋아하는. 여기 내려가는 게 성북동 멸치국수라고 거의 여름 되니까 냉 멸치국수를 하는데 우와. 그래요? 좋은 냉 정보 냉 감사합니다. 멸치국수 드셔보셨어요? 냉? 저는 한 번 먹어봤어요. 초록색 간판. 전 처음 먹어봤어요. 냉 먹어봐야지. 그냥 따끈한 멸치국수는 먹어봤는데 냉은 처음 먹어봤거든요. 냉 한 번 먹어봤는데 완전 개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말하는 거 봐. 이거 뭐 삐빅해드리고 게다가 늦게까지 거기 사장님 진짜 나는 늦게까지 하는 건 중요해요. 하루 24시간 정말 근무하시는 거 중요하네요. 같으면은 새벽까지 있어요. 그냥 진짜 되게 늦게까지 계시고 좀 맛있고 국수집 괜찮고. 24시간. 국산 맥주를 제가 그 유일하게 해외 여행을 갔다 온 데가 이 세 군데인데 다 맥주 축제를 하는 도시를 갔다 온 거예요. 이넨하고 좋다. 칭다오하고 삿포로하고 아 맥주를 삿포로 좋아해요. 맥주를 좋아해서 하는데 국산 맥주 중에는 얘를 좋아하는 저도 거딱 얘 제일 이거를 저도 보자마자 또 사색이 돌았던 나 또 너무 기쁨의 짠 한번. 센스 아니 이게 내 취향이 좋아하지만 되게 멀쩡하게. 나의 취향은 되게 보편적이라니까요. 그때 아니요, 특별하지가 저는 않아. 보편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맥주 취향. 네, 그래서 좋아하고요. 뭐 제가 오지랖이 많이 넓은 사람이어서 감정이 좀 많이 과잉이어서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막 10년 지기 같고
싶고 친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감정 가행이라서 그런 거. 저도 네, 그런 그러니까 천천히 저도인데? 친해지고 싶은데 근데 그러죠.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이면은 친해지고 싶은데 이걸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누구를 사귄다 그러면 여자니까 저쪽 남자 상대방이 이렇게 나를 데리러 올 때까지 난 기다리고 있어야 돼? 저 그거 아니거든요. 보고 싶으면 내가 가면 되고 내가 데려다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가 봐요. 그리고 남자들 많이 무서워하고 뭐 이빨로 소리 하고 뭐 이런 걸 좀 무서워하고 그래서 좀 그래서 매겨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솔로십니까? 사실 여기도 솔로인데 뭐. 일단 같이 해주세요. 제 얘기인가? 이러면서 듣고 있어요. 다 솔로신가요? 네. 저는 결혼했죠. 결혼하셔도 솔로이실 수 그건 그래요. 혼인 상태이신 것 뿐이죠. 심정적으로 결혼과 우리 분홍이 호스트님은 달라. 솔로신가요? 아니신가요? 전 심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지극히 오랫동안 싱글이에요. 제- 몸과 마음이 내가 알고 되게- 있는 한 쭉? 적어도 지금 아신 동안만 해도 계속 싱글이었고 그 이전에도 싱글이었고 빨리 좀 생겼으면 좋겠어. 나는 회장님이 너무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좋아하는 사람과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틀렸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저는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 저를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신 제일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경우도 많지는 않았는데 아니요, 그랬을 거예요. 본인이 시큰둥해하니까 상대방이 말을 안 했겠죠. 그런가?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하면 그럼 아, 저 사람이 날 좋아했구나 이러고 아는 거지. 말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말을 했으면 좋겠어. 좋으면 좋다. 뭐 싫으면 싫다. 써놔 이렇게 말을 하시오.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고 말을 안 하고 왜 그래? 사장님이 이게 받아주기 쉬운 상이면 말을 하기 쉬운데. 아니, 저 그렇게 부담 있는 사람 아니 부담스러운 사람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이 연애도 사실은 습관이기는 해서 습관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막 조건 좋고 뭐 이런 사람 아니고 제가 뭔가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거가 더. 그래서 거꾸로 근데 웃긴 건요. 고생하는 길인데 그거. 네, 그러게요. 근데 거꾸로 그런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을 싫어해요. 자기한테 뭘 보태줄 수 있는 사람을 싫어하더라고요. 뭔가 결핍돼 있으신 분들 뭘까? 왜 모르겠어. 그러지? 자존심? 모르겠어. 남자의 자존심? 난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네, 진짜 뭐 그러니까 여자들 맨날 데이트하고 이러면 여자들 다 더치페이 안 한다고 욕하잖아요. 더치페이 하는 사람을 막상 더치페이 하게 되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맞아.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뭐는? 아, 이상한 사람이야? 네, 그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 근데 그런 것도 근데 되게 그런 거 많아서. 이 여자한테는 내가 하고 해준다고. 싶은데 근데 뭐 욕도 먹어서 그러니까 사귄 사이는 아닌데 뭔가 호감이 있었던 것 같기는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뭔가 선물을 해준다는데 내가 됐다고. 왜냐면 받으면 또 그만큼 줘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아, 오해할 수도 괜찮다고 있는 이랬어요. 거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고 이런 건 좋은데 이게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한테 뭘 해주고 싶다 했을 때 상대방이 막 거절하면 마음을 거절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는 고마워라고 호의를 좀 받아주래요. 문 열 때도 전 제가 그냥 열어요. 가서 먼저. 저 팔 있는데 뭐. 였는데 그래서 그 뒤로 그 친구가 저를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모임하고 나서 막 나가서 내가 먼저 문을 열라고 뒤에서 싹 끌어대는 거예요. 뭐나. 이게 그러니까 좀 내가 막 모든 걸 막 알아서 하면은 저 사람한테는 내가 필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든다는 거야.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얘는 이해도 안 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해? 그렇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거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게 좋아하는 마음이 기본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뭐 자꾸 생각합니다. 가르치려 들어. 뭐 이렇게 막 많은 복지. 그래서 세상에 책이 책이 나왔잖아요. 나왔는 거예요. 그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아니 이거 다 필요 없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내 상황이 어쨌든 맞아. 간에 나한테 맞아. 왔어.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속은 편한데 짜증이 진짜 있지. 맞아. 가끔 자다가 벌떡벌떡 분노의지가 올라. 벌써 그러면 어떡해요. 저는 약간 맞더라고요. 남자들이랑 제 또래 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면 약간 남자들이 주눅드는 경향이 있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좀 일 벌리는 걸 좋아하고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봉사활동하는 거랑 뭐 예전에 학교에서 신문사 기자로 활동했었고 뭐 이런 거를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주눅들만 하네. 남자는 한번 좋은 자고로 스펙. 자고로 진짜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사고를 가진 남자들은 네. 나보다 잘난 여자 별로 안 좋아해. 말은 막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할 것 같지만 아니 절대 아니야. 개찌질해 진짜. 그쵸? 완전 치질하고. 솔직히 진짜 그렇게 느꼈어요. 정답이야 얘가 이게. 왜 이렇게 멍청해 갖고 막. 걔가 그쵸? 우리 걔가 무슨 죄야? 이쁜 게야. 걔안 몇 좋아하더라고. 살이에요? 저는 23살이요.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지 제 않고. 동기들은 술을 내시고 1년 일찍 들어가서 네.
맞아요. 하여튼 그 사람 사이에 어떤 그 감정에 솔직한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뭐 이렇게 근데 따지고 죄는 게 그거 많은데. 나이 들수록 그래야 더 된대요. 그래요. 정말요? 젊어지신 것 같아. 나 연애 좀 결혼하신 지 하면서 얼마나 됐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한 8년 다가오면 정도요?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결혼하시는 슬퍼요. 뭔가 이렇게 그 얘기 하나 하다가 말에 키크죠. 있잖아요. 네. 나는 키가 하다가 작아. 근데 키가 작아. 바로 거기는 그게 만만해 포인트인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딱 입열만 깬다 그러더라고.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 참. 그러니까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아, 작정하고 있다. 말하지 진짜. 말라고. 너 한번 걸려 봐라. 입 다물기 싫어. 난 정말 결혼할 저는 생각이 일단 없었는데. 덩치도 좀 그거요, 들고 그거요. 얘기하면 또 좀 들고 생각이 없어야 되나? 그 나이쯤 점점. 되니까 그래서 점점 몇 그러다 살 때 보니까 하셨어요? 스물아홉. 올해 남자애들이 약간 망충이 그러면 딱 같고 맞게 하셨네요. 그죠 그죠. 네. 안 들어오지 드는 게 눈에. 있어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이가 나오고 이제 계산이 나오고. 아이고 아이고. 그 나이 필요하신 분? 저요. 저요. 그 나이 때쯤 만나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서로 부모님을 소개해야 되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살 때라고 그게? 29이요. 누군가 하나는 반대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반대를 하지. 반대를 안 가. 누군가 하나 반대하고 싶었는데 나는 왜 소개 안 하고 감사합니다. 싶지?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됐네. 다 20대예요? 안 됐네, 안 됐네. 30대야. 너무 동안이다. 진짜. 뭐 20대는 귀여워라. 지금 한도 씨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요? 진짜. 여대생. 20대 너 진짜. 여대생 완전 여대생. 여기까지도 아직 어려야 돼. 저는 중반 지나 후반을 가고 있어서. 저도 뭐 이제 중반이에요. 왜요? 저도 그래요. 남자를 만나도 연하남을 만나도 연하도 결혼 생각을 이제 차차 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준비를 해가는 29, 30이면 남자도 결혼 생각 하잖아요. 그 정도는 연하 아니지. 아니죠. 그치. 4살 가진 친구고 한 10살쯤 8살 지나야 내가 죽어도 안 되겠는 게 6살은 안 되겠더라고. 5살까지는 가능한데 6살부터는 안 되겠더라고요. 못 만나겠죠. 남자는 그러니까 안 그런 거 돼. 있잖아. 나 대학 들어갈 때 쟨 초딩이었는데 이걸 못 이기겠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중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중학생이었고 뭐 이러면 대충 넘어가는데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 아이는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왜요? 이건 안 돼. 정말. 남자는 안 되겠더라고. 남자는 보통 그런데. 근데 저는 남동생이 둘이라서 더 연하가 애매하죠. 안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동안이다. 연하도 환영인데 언제나. 근데 내가 봤을 때 본인이 여지를 열어주는 것 같지 않아. 난 이런 왜요? 거 말하시는 분들이 왜요? 나이만 환영한다고요. 일이 많아. 그러니까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없어. 그죠? 그쵸, 현실이죠. 되게 한가한. 현실이잖아. 그 흔히 말하는 현실이죠. 썸만 타다 한가하네. 끝나는 관계 좀 많았어요. 썸만 하다 정말.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좀 이게 나는 연애를 하려면 데이트도 해야 되고 이게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연애를 하려면 나 살기 데이트가 바쁘니까. 아니라 연애를 하려면 들이대야지. 전혀 그런 과정이 없을 것 같아. 저는 굉장히 적극적인 스타일이에요. 진짜? 남자 연애할 때. 모함이라고 전호라고 이렇게. 했잖아 내가. 왜 내가 이 사람이 진지? 마음에 들고 좋으면 그리고 얘기를 안 가게는 하면 화제 마음에 드는데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해요. 음. 근데 그런 거죠. 아까 이 친구랑 잠깐 얘기했는데 키가 되게 작으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얼굴도 막 되게 동글동글하게 애라고. 생겼어. 근데 이제 입 열면 딱 깬다는 거죠. 남자들이 보통. 왜 먹을게요? 그 말투도 그렇고 목소리 완전 섹시한데. 맞아. 이딱 좋은 거잖아. 동안에 약간 허스키한 그 느낌. 동안에 그냥 생긴 거랑 목소리랑 안 어울린다 그러고 말투가 너무 되게 딱딱하다고.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귀여운데. 그런가요? 오늘은 사석이니까. 오늘 당신에게 받았지 않아요. 그렇네. 그래 맞아.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 그거는 그냥 다 그 사람이 그래서 마음이 없으니까. 맞아. 제가 이제 최근 한 3년 전부터는 그거죠. 바쁘다고 차이고 바쁘다고 헤어지고. 그래서 나는 아직 근데 있으면 진짜 궁금한 때가 건 아니구나. 우리 네?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야? 이게 주제가 될 것 같은. 아니 주제는 관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깐 내용이 어디까지 편집되려나 가지고 고민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 이 작업의 기본은 편집을 하지 않는 거에 있어. 진짜요? 제가 알기로 좋다, 그래요. 좋다. 롱텀. 근데 네. 남이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겠는데. 맞아.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죠. 우리가 신경 필요 없잖아. 우리가 제일 저는 선배. 일주일 됐나? 되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주일 대박. 와. 그거를 어떻게 피자 했냐면 넣어주실래요? 두 달 동안 고민하다가 말을 해야 되겠다 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뭐가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딱 느낌을 느낌이 채고. 온 거야. 그래서
얘기 안 꺼내면 좋겠다는 거야. 어머머 철벽을. 내가 말도 못 꺼내고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 왜 이렇게 한심하지? 막 이러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낫나? 이제는 내가 줬던 그러니까 나 혼자 줬던 마음만 거두면 되잖아요. 그냥 분명하게 고백을 했다가 차이는 것보다는 이게 낫나? 잠을 못 잤어요 맞죠? 며칠을. 고백을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위로가 됐던 누군가가 올려준 그러니까 페북에 돌아다니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실현당해서 막 울고 있으니까 한 철학자가 왜 울고 있냐고 여자가 실현당해서 울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럼 왜 네가 울고 있냐는 거예요. 울려면 그 사람이 울어야지. 너를 그래서 놓친. 왜 그랬더니 너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 뿐인데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잃은 거가 되니까 그 사람이 정말. 힘들었고 속상해야지 왜 네가 울고 있냐는 거야. 그거 보고 정말 그랬어 너 진짜 나중에 근데 후회를 어떻게 후회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 보란 듯이 살 거야부터 시작했는데 다 필요 없고 어쨌거나 그렇구나. 그러면 속상해하지 말자. 이제 좀 속 쓰리는 정도인데 그냥 그러지 말자. 그래서 따끈따끈 일주일 됐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일이 바빠갖고 야근하고 맨날 당초에 이거 슬퍼할 시간을 못 어머나 술도 세상에. 한 번 못 먹었어요. 나름 시련인데 그 리사라고 하는 그 가수의 노래 중에 작은 천국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되게 저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 노랫말 가사가 그러니까 너는 나의 작은 천국이었대요. 나 혼자서 꿈꿨다가 나 혼자서 지옥을 갔다가 뭐 이러면서 걔는 모르지만 정말 저한테는 삶의 행복이 되기도 했고 본인은 모르지만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용기를 좀 냈다가 잘 안 된 거라 근데 얼마든지 그 사람은 친구로서는 좋은 건지 그 이외에 계속 교류를 어쨌거나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안부를 서로 물어보고 서로 얼굴을 보고서 이거 뭐 잔인한 상황. 정말. 근데 이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 이제 말자라고 하고 있는데 뭔가 복수하고 싶어 막. 이런 게 어른의 사랑, 쿨한 어른의 이런. 복수하고 싶어. 나는 되게 신선하다. 20대를 이 싱글들 만나니까 연애 얘기를 하는구나. 내 친구들 만나면 과거를 꺼내놓으셔야지. 지금 우리끼리 만나면 지병 얘기밖에 안 해요. 건강 얘기하고 서로 막 홍삼 이야기 해야 돼. 그래서 연애 얘기해본 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도 기본적으로 진짜요? 연애 싫거나 그런 건 아닌데 딱히 연애 얘기를 제가 먼저 꺼내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 삶의 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사람 그러면 안 삶의 돼. 주어야 돼. 그러니까 평생 혼자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얻고 사는 건 아닌데 근데 그걸 내가 굳이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아니 없으니까 사장님은 외롭다고 생각을 안 그러면 외롭다고 그러면서 적극적이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외롭다가 누군가로 충족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저도 누군가를 아주 열렬히 사랑하고 있을 때도 외로움은 있었고 또는 그냥 맞아. 작은 고양이 하나가 나한테 거의 우주와도 같은 행복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외롭다는 그냥 개인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이겠다 생각해서 사실 그게 그 기준에는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그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나누는 공감하는 거에 기준 내가 만약에 여기 되게 맛있는 걸 발견했어. 한번 변희정 씨가 생각이 난 거야. 우리 짝사랑 먹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걸 360을 내내 할 순 없잖아요. 뭔가가 나타났을 때 그럼 나는 그거를 저 사람하고 일주일 전에 먹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사람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한하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내가 키우는 뭐 반려동물들이거나 뭐 아니면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정도 수준 또는 남편 뭐 애인 정도인 거지. 내가 주고 싶다고 해서 선물을 계속 줄 수도 없어요. 그것도 사실 실례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난 그냥 주고 싶은데 시계나 뭐 이런 선물은 그냥 사실 상시로 하는 선물은 아니잖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왜 나한테 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예쁜 시계를 봤어. 우리 호스트님한테 되게 어울릴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걸 선물을 해도 되나 안 되나를 고민하게 되니까 그게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줄 데가 막 없어서 주고 싶은데 엄마는, 그래서 애들이 언니 아프리카를 가봐. 언니의 사랑을 퍼주고도 남을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아프리카를 한번 가봐?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는 요즘에는 그건 것 같아요. 20대 때의 사랑은 반이 받고 싶어서 내가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싶었었는데 지금은 막 챙겨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자꾸 주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니까 말로는 다 그래요. 나 자기한테는 줘도 된다고. 근데 이게 말이 돼? 매일매일 전화해서 안부 전화 이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되게 넘치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도 활동을 사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뭔가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넘치는 사랑을 쏟을 때를 많이 찾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서. 난 사랑이 아닌데. 결혼하면 되게 잘 아실 것 같다. 저랑은 좀 진짜 다르시네. 아니 저는 되게 귀찮거든요. 맨날 한삼 신경 쓴다는 게. 진짜요? 지금도 밥 안 해주고 이러 나와 있잖아. 근데 막 결혼하고 맨날 한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맨날 뭐를 해줘야 되는 일이 생겨요. 신랑은 알 거야. 근데 그것도 많이 저는 만났거나 아니면 좋아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애는 막 자기 결혼 날짜 잡아놓고 찾아와갖고 울고불고 그래서 왜 그러는데 한 번은 꼭 얘기하고 싶었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런 류의 일들 있잖아요. 사회적인 일들을 하는 거를 자기 부인이 그랬으면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농담 삼아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되겠냐고 자꾸 얘기해서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왜 그러냐고 했거든요. 근데 평범한 직업, 사무직 같은 평범한 직업이면 참 너는 반려자 정말 동반자 같은 부인, 아이의 엄마,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저는 이제 그런 경쟁력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딱 봤을 때 외모가 좀 세고 말도 세고 하는 일도 세고 뭐 정치적인 거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대방이 좀 싫었다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쪽 일을 안 했으면 누구 만날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책을 보고 그는 당신을 사랑하다는 책을 보고 아니었어. 맞아. 그 사람이 그렇죠. 정글했으면 맞아. 그런 나를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 편인데 문화예술적으로 아니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얼마나 아니야 안 사랑해서 그래. 그렇게 떠나본 적 있을 것 같아 왠지. 응? 너를 사랑해서 그런 말 지기 싫어하잖아. 너를 사랑해서 놔주는 거야. 너는 내가 품기에는 너무 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했던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저는 그런. 아니에요? 그럼 네. 뭐라고 하고 헤어져? 전 그냥 싫어서 헤어졌. 너 싫어 이래? 뭔가 그냥 뭔가 헤어지고 싫었어. 만나는데 가짜는 이유를 대는 저는 이건 진짜 가짜 싫은 이유 같아. 아니 왜 솔직히 싫으면 싫어졌다 맞아. 실질 났다 그래야지. 하고 해야지 무슨 뭐 너를 내 품기 내가 너무 좀 그런 말 같다는 소리야. 맞아. 되게 많이 들었어 그런 얘기. 그건 진짜 되게 비겁하고 이기적인. 진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자기가 찌질한 걸 인정하는 네. 거죠. 맞아. 그냥 쌍놈 새끼야 그냥. 어우 속 시원하다.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싫어서 헤어지는 거야라는 그 말을 솔직하게 못해서 그렇게 빙빙 돌리서 하는 말인 거잖아.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 또 들은 사람도 힘들어지니까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이미 그분은 얘기하려는 게 뭔지 알고 안 하는 게 낫다 싶을 말도 있죠. 물론. 이거 봐 빵테두리 안 먹는 거 봐 이거 봐. 누가 남겼어요 빵테두리? 정말 저 쌍먹어치고 이렇게 깨끗한데 이렇게. 약간 이게 식으니까 금방 딱딱해져서. 이게 벌써? 이 피자는 나오자마자 바로 먹어야 돼. 좀 시간 지나는 게 끝이 스쿨 피자 스쿨? 네. 이거 자주 다 드셔보셨어요? 성북동에 있는 거네요? 네. 그럼요. 지역의 성북동 상권을 음식? 또 애용해야 돼. 저도 여기 저 완전 애용이에요. 맥도널드 밑에 맥도널드 있잖아요 한성대 옆 쪽에 거기 쪽에 살았었어요. 아. 재작년에 한 1년 정도 거기에 있어서 이걸 먹으러 걸어서 제가 올라온 성북동의 집장 꼭대기가 맛있죠? 거기요. 아. 참나무다니다가 정말요? 거기가 올라온 성북동의 가장 꼭대기. 아, 그 바로 뒤에 집인데. 그래서 먹고 길상수 안 가보셨어요? 네 거기까지 안 가보고 딱 여기까지 올라. 거의 그 이제부터 시작인데. 근데 여기 혼자 가면 안 줘요. 응? 혼자 가면 자리를 안 줘요. 아 자리요? 아 여기는 포장해서 마시라고. 전 그래서 내가 포장만 해서, 그랬어요. 세 사람이 오는 것만큼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안 먹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심지어 저도 알아요. 이렇게 자주 오고 하니까 아는데도 거기 원칙. 장사의 원칙이 혼자 온 사람한테는 테이블을 주지 않는. 거기 장사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줄 서야 돼요. 여름에 날 좋을 때는. 혼자는 무시당하니. 아 지금도 진짜. 아 지금 너무하다. 올라오는데 혼자는 그러. 그래서 되게 서러워서 일단 싸달라고 해서 집에 가서 막 펑펑 울면서 먹은 적이 있어요. 왈카. 속상했어요. 왜 저는 다른 사람들 테이블 봤더니 닭 하나에 보통 맥주 500 한 잔씩 넣고 먹어 둘이면 난 500 4잔 먹을 수 있다고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원칙상 안 된다고 하셔서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럴걸요? 술 먹고 좀
혼자 와가지고 퇴근 아니어도 케어가 안 된다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막 이런 거. 운이 그러니까 막- 만약에 하면 누가 와있으면 이렇게 챙겨서 갈 텐데 혼자니까 누가 챙기지도 못하고 아, 그런 그런 사람 맞아. 그런 사람 있더라. 누가 그렇게 그러네. 얘기했구나. 근데 그렇다고 그래. 근데 문전박대를 그렇다고 문전박대를. 자기가 단골 빠들은 전혀 안 그러네. 막 뭐라 맞춰라 하는데. 빠야 뭐 혼자 간 사람이 많다 해도. 휴식 집인가? 근데 모든 혼자 가면 좀 그런 불편이나 맞아. 불이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왜 혼자가 혼자 이렇게 하는 거에 어렵지? 대해서 맞아. 일단 사람 정서적으로도 혼자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안 봐. 응.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도 그렇고 남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이런 시선으로 보죠. 아니, 그냥 식당 알바를 해봤는데 그냥 그게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경제적인 관점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소상공인이나 아니 사람이 자영업자 밀려 있는 입장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일단 보기가 싫고.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거는 또 수긍도 되고 이해는 가긴 해요. 근데 나는 그것보다 아니야 꼭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이게 정서적인 줄 서 있는 손님한테 진짜 미안해. 정서적인 거. 진짜로. 아니 그게 왜 미안해? 왜냐하면은 테이블이 줄 서 있는 손님한테 어쨌든 우리 가게 음식 먹으러 왔는데 손님 줄 서 있고 테이블에 안 나고 하면은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그게. 아니 그 앞에 와서 뭐 그 사람들 기다려서 뭐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사람은 안 죄송한가? 그럼 그 사람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속을하게 돼요. 그 혼자 오든 둘이 오든 사람의 가치는 다르지 않잖아요. 아니 근데 내 근데 마음이 그게- 그렇더라고 그때 알바해 보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때 솔직히 어느 카페,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카페를 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카페를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늘 혼자 다녔는데 제가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꼭 내가 카페나 어디 식당을 갈 때 혼자여야 돼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내가 뭔가 갈 때 옆에 사람이 없었던 상황이 많았을 뿐이지. 왜냐면은 나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풀어진 이게 프리한 삶을 살고 있지만 대부분 다 조직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다 일하고 있을 때 나는 혼자 나가서 노는 거니까 누구를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갔을 때 뭔가 나한테 그 혼자 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떤 불편한 시선을 보냈을 때 싫은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참나무 당장 가서 맥주 500cc 내잔 마시고 혼자 맞아.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요. 다 먹을 수 있는데 카페 2,000원. 가서도 나 혼자 가서 뭐 커피에 디저트 마셔서 만원 이상 써. 근데 왜 날 근데 무시해? 왜 날 그러니까. 파대? 경제적으로도 아닌데 게다가 모르겠어. 게다가 그러니까 갔을 국민 때 정서. 진짜. 맞아. 우리는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민족 정서 일종의. 민족 정서 우리 그렇네. 심지어 저는 갔을 때 그 어떤 영업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정말 충분히 그 배려하고 걱정해서 그냥 딱 혼자 앉기 딱 좋은 자리 구석에 처박혀서 먹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도 나를 하대하면은 맞아. 그때부터 맞아. 이렇게 좀 이렇게 뭐지 막 이렇게 쌍욕이 나오는 거죠. 들어갈 때 혼자 물어봐요. 혼자 하는데 들어가도 되냐 보면은 정말 그러신 분이 있어요. 들어오시죠. 그러고서 좋은 자리를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 아 저희가 손님들이 예약이 밀려서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데도 있고 근데 정말 저는 나중에 물어보고 들어가요. 진짜 좀 혼자 왔는데 들어가서 예약이 밀려서. 카페는 원래 근데 혼자 간 사람 많지 않나? 카페는 그런데요. 근데 아직도 안 그래요. 식당이나 다 여기 술집들은 와도 다 커플이야. 그냥 와서 연애질하고 있어 여기서. 연애질 하려고 카페 오는 거예요. 왜 그렇긴 그래? 하는데 손님한테 여기 말하는 거 봐. 연애하는 애들 없으면 카페 망해. 그래요. 극장도 난 많이 해요. 없어도 잘 가지만. 근데 어쨌든 식당이든 뭐 카페든 내가 내 돈 내고서 맞아. 내가 그래. 맞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그 자리를 이용하겠다는데 거기 혼자 왔다고 해서 그런 식의 근데 반응을 무슨 보여주지? 심리일까요? 국민 정서. 저도 약간 또 손님 모르겠어요. 몰리는데 제가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으면 또 하나 뭐라도 더 시키게 되지. 그냥 맞아 거기 앉아 있지 맞아. 않고. 맞아. 우리 양심적이라고. 맞아. 게다가 심지어 밥 때 가지도 않아. 맞아. 맘대로 지나 밥 맞아. 먹고 나서 지나서 사기 시간에 가지. 한 2시 3시 막 이때가 맞아, 맞아. 얼마나 이렇게 배려심이 쩔어요 그냥. 진짜 혼자 진짜. 살려고 배려심 쩐다니까 근데 혼자 진짜. 간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속이 타네. 안 가.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불편 사항이 있을 때 여성 고객들은 이렇게 컴플레인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남자는 그냥 말 안 가. 넌 망한 거야 그냥. 나라는 손님이 잃은 거죠. 그러니까 갈 때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한가름하게 돼요. 이 사람이 나라는 손님을 환영하는가 환영하지 않는가, 달가워하는가 달가워하지 않는가를 보게 될 수밖에 없고 날 달가워하지 않으면 그래 안녕 안 갈게 하는 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관점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그 이 카페라는 데가 그러니까 음료수를 팔아서 이익을 내는 데가 아니라 공간을 대여해서 이익을 내는 초단기 임대업이라는 이제 분석을 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결국 효율 문제죠. 한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것보다 어쨌든 두 사람이 낫다. 그 한 사람이 오래 좀 쥐고 있지 않아도. 한번 정말 누가 좀 그 회전율 같은 거를 누가 어떤 가게 하나를 잡아서 한 달이고 좀 분석해봤으면 좋겠네.
재미난 논문 될 것 같지 않아요? 맞아. 인간 행동 분석. 근데 여기 연애하러 온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카페 와서 싸우는 사람도 많던데. 연애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금 그것도 좀 얘기해봐. 카페 와서 연애하는 커플도 많지만 싸우는 커플도 많이 둘이 앉아서 봤어. 뭐 사람을 사람을 또 보긴 속삭여? 했어요. 내가 옆자리에 앉아있으면 불편해서 막 어쩔 거리 흥미진진하긴 한데 막. 심하게 얘기할 때는 울것 같아서. 이럴 때는 그냥 호텔에 가지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싶을 정도로 좀 되게 호텔에 맞아. 가야 될 좀 정도. 너무 예, 약간 눈꼬리 뭐 씌워 좀 죽겠고. 기빅 말 그대로 이렇게 착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물론 물고 억가심정은 없어요. 억가심정은 없는데 물고 말고. 근데 좀, 있겠지. 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되게 맞아. 남스럽지 않지 자, 않아요? 그럼 우리 주제를 네. 넘어가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애정 스킨십? 행각은 어디까지 가나요? 저는 한 손잡는 거 정도? 키스는 안 에이,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적다. 아, 난 좀 키스 안 했으면 저는 좋겠어. 거기까지는 그냥 그렇게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부둥켜 안고 뽀뽀하는 거는 부둥켜 안고 뽀뽀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러면 눈에 안 가만히 띄게 있어요, 뽀뽀하는 주인장? 거야. 이제 좀 에이 그래 이러고 말겠는데 진짜 막 너무 이렇게 밀착해서 소리를 진하게 맞아요.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모르겠어. 맞아. 무라일체 정도. 들어올 때는 정말. 둘이었지만 아, 앉을 때는 아니란다. 정말. 내가 너인지 너가 나인지 시작해서 난 위에 안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 맞아. 아 무릎 위에 다리가 그건 좀 올라가 싫어. 있구만. 그건 좀 싫더라. 그러면은 좀 이렇게 막힌 장소에서 맞아 좀 밀폐되고 좀 안 MT 보이게 가 해야지. MT 가란 말이야. 왜 여기 무릎 와서 위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MT를 가라고? 우와. 모텔. 모텔 MT. 그 MT를 불러? 아, 예. 언젠가부터 나한테 MT는 맞네, MT 언젠가 그렇게 보더라고요. 아니 왜 멤버 스트링을 왜 그래? 나도 MT를 부르구나. 또 하나 또 알았네. 아, 그 커플 간의 애정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멤버십 트레이닝이 일종이죠. 너무 하는데 그 장소가 MT인 거지. 그러네. 옛날에 이게 누가 알려주자는 회사에 모르잖아요. 대실 써 있는데 난 늘 궁금했어. 왜 큰 방을 쓰는데 너무 순진하실 때 오셨거든요. 아니 일단은 그래서 근데 그거를 뜻을 알려준 게 27살 때쯤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친구가 너무 한심하다고. 아 그거야? 왜 나중에 그래서 알았는데 모르면 모르는 거지. 누가 안 알려주면 내가 그걸 사전을 다 뒤져볼 그 것도 아니고. 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궁금했어. 요즘에 12시간짜리도 나와요. 그렇지 얘기해. 아니면 낮 시간대 할인 뭐 이런 거. 어허. 네, 친구가 언제 한번 그랬어요. 얼마 전에 지난 학기에 친구 남자친구가 직업군인이에요. 그 걔는 이제 24살이고 남자친구 23살인데 중사진이래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풀어봐. 1학년 1학기 끝나자마자 군대를 가서 바로 한 번에 심사 통과해서 이제 9월부터 중사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나름 능력 있는 거라고 그러던데 여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자꾸 결혼하자 그런대요. 23살에 네, 그래서 사랑하게 걔 군인들은 빨리 친구가 해. 졸업하면 결혼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와.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언제 한번 걔가 크게 막 갑자기 막 술을 먹자 그러니까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술 사준다고 그래서 여자애가 그래가지고 뭐 가서 나갔더니 막 진탕 먹다가 진짜 막 남자친구랑 계속 뭐 지내도 될지 모르겠다며 그러면서 그때 알았어요.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뭐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친구들이 뭐 잤다 오거나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은 없어가지고 걔가 처음 진짜 남자친구가 우리가 너무 빨리 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 알아서 나는 신세계인데 얘는 되게 심각하고 되게 그러면서 안 들었거든요. 겪어봤으면 진짜. 요즘 다 그러지 않나? 아니 그렇지도 않아. 조금 그것도 좀 빠른 것 같아요. 저희 24살들도 좀 빠른 감이 있는? 정말요? 네, 네. 좀 빠른 애들이야 더 급격히 빠르지만 그건 좀 드물고 아, 요즘에는 아니 다큐멘터리를 나는 봤는데 네, 요즘 네. 성 경험이 너무 네, 빨라졌다는 맞아, 건데 점점. 10대로 올라가가지고 그게 네, 깜짝 놀랐어요. 그 학교 내에서도 중고등학교 그 반에서도 경험 없는 애들을 되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인성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경험이 없는 애들을 안 쳐주는 거야 친구들끼리. 쟤는 막 되게 낮게 평가하고 막 그러는 게 있다더라고. 자기 결정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그 완벽히 설 수 없는 나이 때 중고등학교 때는 약간 친구들끼리 이래 저래 이러면 맞아, 그래 이러면서 맞아. 휩쓸리는 게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게 그게 더 웃기긴 근데 해. 이 휩쓸리는 건 30대나 40대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긴 한데 난 몸에 좋다고 남편 몸 먹이고 똑같다고 어차피. 근데 나는 성공 미성숙의 경계를 정보의 부족은 어차피 똑같아요. 그 할머니들도 가서 왜
속아서 물건 사오고 다 하잖아요.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도 많고. 근데 그 모든 정보의 세대가 다 부족하고는 똑같아. 또 다른 건 이거는 1차원적인 욕구에 관한 거잖아요. 일차원적인 이거는. 욕구. 근데 이제 나이가 떠나.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요즘에 성경험이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태율이 가장 높은 게 초등학교 고학년인 거예요. 그래갖고 중학교 때 사고 치는 애들은 쟤네는 뭐 아직까지 못 됐냐. 아. 철이 안 들었다는 식으로 애들끼리 그런다요. 아 그거를 무슨 근데 그게 정말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예. 아니 근데 트위터에 그런 농담이 있잖아. 일반적까지는 아닌데 제가 꽤 많이 만연했어. 2006년도에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중학교 애들 가르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 서예를 전공해가지고 그 중학교 CA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특별활동. 근데 실기 수업이니까 애들이 이렇게 입국 다물고 있는 수업이 아니에요. 조금씩 이렇게 대화도 하고 자연스럽게 저랑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 이게 듣고 있는데 이제 애들 글씨 쓴다 그러면은 제가 옆에서 얘기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거나 쓰는 거 지켜봐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 이걸 어디서 말을 끊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서예부다 보니까 애들이 전교에서 거의 뭐 상위권 애들 1, 2등 하는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 전교에서 한 10등 안에 드는 애들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 되게 얌전하겠지 필요하신 분?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가 막힘. 치고 들어갈 상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을 그래서 아.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이야기와 상관없는 얘기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끊어야겠다. CD는 잘 쓰고 있니? 얘들아 너네 글씨를 쓰는 거니 뭐 얘기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 얘기인 즉슨 이런 거예요. 자기 친구랑 어떤 남자애가 사귀네. 그러고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 둘은 이제 제3자인데 걔네 둘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걔네랑 어디까지 갔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이 어디까지라는 표현도 되게 저는 너무너무 생소했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대화가 더 그래? 몰라? 뭐 키스는 했겠지. 옆에 한마디 거들어요. 에이 야 그것만? 걔네가 그랬겠냐? 갈 때까지 갔겠지 이러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의 대화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여기 선생님으로 와 있는 거고 어른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라서 말을 그냥 끊고 말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당황하게 돼서 트위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저도 이제 꼰대 스타일이어서 근데 그런 청소년 친구들하고도 만나고 하면은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죠. 담배는 좀 줄이자. 난 담배는 별 싫어하거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그 의학적이든 사회의 무슨 이유든 어떤 이유 때문에 소위 나이나 여성 같은 소위 소수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씌워져 있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런 걸 습관적으로 저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는 논리가 100년 전만 해도 여성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투표권을 줄 수 없다는 논리를 그대로 답습을 했던 거죠. 그러면 19살 11월생과 20살 1월생은 이제 한 달 차이인 건데 이 두 아이는 성숙이 차이가 나나? 모르겠고요. 좀 어른들 하는 행동 보면 30살이든 40살이든 미성숙한 건 너무 많은데 저는 그분들의 투표권을 제한했으면 좋겠고 거꾸로 그러니까 나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생각까지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모르겠어. 근데 그게 맞냐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무한한 자유권을 주면 애들이 모두 다 임신하고 있을 거다. 진짜? 난 아닐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그 논리를 해요. 애들은 무분별하다. 무분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19살과 20살이 무분별이 다르나? 이거는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는 약간 안 된다 주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고 올바른 그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되어 있고 자기들이 못하는 거죠 어른들이. 근데 그거를 자꾸 책임을 안 져서 된다로 나도 교육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도 안 된다로밖에 못하는 거죠. 내 자식한테도. 사실 그런 것도 있어. 우리가 요즘 10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만 생각해 이야기는 보면은 아니야. 시석기 시대 때부터 요즘 네, 애들 요즘 애들. 아니 그게 아니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나이 애들이 애를 낳는 거에 뭐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맞아요. 우리 그런데 할머니도 10대 때 애 네. 낳았어. 16이면 다 시집가고 애 낳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좀 이상한 거죠. 그때 분들은 성숙했던 거고 지금은 그 기준으로? 네, 그왜 탯줄을 끊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5살 그 관례를 올렸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뭐지 이거?
관모? 창투 틀고 뭐 이런 거 네. 하는 거 15살만 돼도 한 집안을 책임질 수 있고 어른으로서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물론 워낙 수명이 짧았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탯줄을 못 끄는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어느 평균 교육자는. 수명이 늘어서 나이가 좀 더 그렇게 봐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철이 없나요? 없는 건가? 요즘 요즘에? 사람들이 철이 없어지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사회가 철이 그런 거 없는 있죠. 거야. 그 배운 무식이 더 무섭다고. 덜 배운 거예요. 덜 배운 무식이. 배운 무식이란 표현도 있구나. 그러니까 덜 배운 그러네. 무식. 그러니까 몰라서 그 지금 지- 못 배운 그 어렴풋이 배운 거? 네, 어렴풋이 배운 거죠. 되게 그 제일 겉만 심했던 배운 거? 게 그 지금 한 3, 40대 특히 40대 세대들이 그 클 때 어렸을 때 그 뭐 386 세대라 그러나요? 386은 지금 50 다 됐죠. 아 그런가? 예, 그럼 예. 그 전 세대들. X세대, 그 다음 세대 네. X세대.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 키운다고 막 이렇게 잘 아니요, 키우는 키우는 거 아니에요. 저만 해도 힘주어 말씀하시네. 저보다 약간 위에요. 저만 해도 X세대가 언제부터예요? 90년대 386 발음 미치고 90년대 뭐 오렌지족 나오고 네, 그때가 초반 벌써 때 되고 막. 그 다음에 N이라 그러고 아 저- M세대. 저- M세대. 그러네. 아니요. 얘들은 이쪽까지도 이 친구들 아니고? 이름 없고 저도 이름 없어요. 이름 없는 세대인가? 세대로는 X세대까지 이름 지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을 훅 뛰어넘어서 지금 촛불세대 나왔어요. 서태지 세대는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도 그게 이것도 X세대 이름을 많이 있어요. 붙였어요. 아니요 서태지 세대가 X세대는 아니고. 흥하진 않았죠. 아닌가? 네. 서태지 세대가 X세대. 오렌지 다음. 서태지 세대라고 이름 짓긴 지었는데 그게 완전히 구분짓지는 이렇게 획을 긋지 못했고 왜냐하면 문화적 현상이었으니까 일단 세대가 없는 세대고. 중간에 뻥 비는 세대가 있어. 요즘 세대에다가는 88만 원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다 88만 세대가 있죠. 가장 살기 힘든 세대. 너무 건방진 거야. 지들이 뭔데 우리를 88만 원으로 규정해? 그 세대 아니세요? 근데- 이미 아니세요? 그거를 왜 또 받아들이고 있어? 우리를이라고 하면 안 돼. 아니 아니, 실- 약간 근데 그런 실제로 생각에 그- 갇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희가 이제 신문사 활동할 때 더 그런 걸 많이 제가 느꼈는데 좀 저는 술보다 안주를 더 많이 먹어가지고. 학과 선배라든가 좀 그런 언론계에서나 아니면 이제 좀 문학 쪽에 문단 등단하는 친구들이나 보면 가끔 보면 이제 좀 한심하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 그런 뭐 파전이나 이런 막걸리 집에서 한잔 하면서 시국을 논하고 자기들끼리 좀 이렇게 386 딱 취향. 약간 나 386 취향이다. 문창관 아직도 그래요. 문창가 친구들이 잘 그래요. 국문과 아직도 그리고 그렇죠. 약간 막 저도 알아요. 되게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뭐랄까 자기가 이제 지식인이고 이런 거를 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또 신문사 하는 마음으로 분들도 민주화 그렇고 세대. 저희 학과 선배였는데 또 그분은 좀 뭐랄까 자기가 굉장히 진보적인 줄 알고 약간 신문을 봐도 한겨레 신문만 보고 그런 편향된 신문을 본다는 게 진보의 기준이었군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정말 그건 진보라는 이름을 단 그거 자체로 보수가 됐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아무튼 좀 그런 걸 가지고 표현하는 순간 나는 보수인 거죠. 맞아. 맞네. 그런 느낌을 되게 받았는데 그런 선배들도 약간 그 자기가 88만 원 세대고 이런 힘든 세대라는 데 갇혀 사는 느낌? 본인이 힘들다는 거를 굉장히 뭐랄까 자기가 지식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고 대학생으로서 심장이 감당해야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네, 그런 이러니까. 느낌으로.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참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네? 좀 그 그렇게 얘기하세요. 개인의 책임인데 네. 닥치세요. 아마 IMF 이후로 사회생활하는 세대들이 거의 좀 그런 인식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좀 힘들기도 아니, 했고 힘들긴 한 시대이긴 했어요. IMF 이후가 힘들기는 한 시대이긴 한데 특히 그때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들한테 되게 잔인한 시대이기도 하고 그 아마 IMF가 그냥 힘든 게 아니라 그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거의 모두 박탈당했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네, 그 그러다 완전히.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고립감이 훨씬 더 강한 거죠. 아무래도. 저는 그 뭐 사회 개혁을 부르짖는 분들이 자기 아이는 기존의 교육을 받지 않고 대안학교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는 굉장히 그렇죠. 외국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대안학교를 만들고 소수에 대한 대안학교를 만들고 운동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를 개혁하려고 오히려 부딪혔어야 되는 분들이 방법을 택한 거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런 길에서 공교육은 더 망가져가고 이 아이들은 훌륭한 정말 그 소위 그 되게 이유학교도 그렇고 되게 많은 대안학교 있잖아요. 커리큘럼 보면요. 그냥 나도 나중에 애 낳으면 저기 보내야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의 특권층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학 맞아요. 출신들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감 돈 있어야 대안학교 교육감도 가야지. 물어봤어요. 교육감 자녀가 어디 학교 다니냐 했더니
그 아이가 공부도 잘했고 지가 하고 싶어서 특목고를 다니고 지가 가고 싶어서 외국 학교를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 아이의 능력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소위 그런 민주화의 그런 세대들 분들은 그 자식들이 뭐 하나 가만히 뒤져보면 이분들은 아는 거예요. 이 사회의 이런 구조 속에 이 아이를 넣고 싶지 않으니까 이 아이를 위한 자기 자녀를 위한 또 다른 뭐 공동육아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회의 하나의 트렌드가 되기는 하는데 소수정의 자기들이 굉장히 소수죠. 그래서 하자센터가 어쨌거나 특정 인물들 몇몇이 어쨌거나 자기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가지 않는 초중고의 탈학교 프로그램을 만든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갈 나이가 되니까 대학생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사회에 나와서 취직을 할 나이가 되니까 그런 사회적 기업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틀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공교육에 애를 집어넣어야 되고 공립학교를 보내야 되고 사립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야. 싸우지는 못해요. 아이가 학교에 볼모로 잡혀있다는 이유로. 옆에서 전교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전교조 선생님들의 아이들이 무슨 학교 다니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알수록 못 보내죠. 뭐지? 이렇게 말하면 안 근데 되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네들이 갖는 생각이 어떤 공교육이나 제도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만 갖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대안이고 내가 하는 게 뭐 사회적인 활동이고 맞아. 내가 하는 게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솔직히 대한학교 출신들이라고 다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올바른 아니죠. 가치관을 갖고 맞아. 오히려 사회에서 그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 일도 많이 생긴다 네,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대요. 대한학교 출신들이 대학을 일반 대학을 한국에서 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일반 대학을 가면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 그렇게 안 동기들이랑 자랐으니까. 친구들.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이렇게 배우지 않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왜 내가 이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사회성 없어서 그러니까 진짜 사회나 다른 것들이 이 공간이 이 세계가 주는 게 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 시각에서는 다 그렇게- 불만인 거고. 그렇게 구분해서 보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회를 바꿔간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저도 문화예술에 관련된 일을 하고 기획자다 보니까 가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패러다임도 계속 바꾸고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일을 할 때 문화예술은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성도 많지 않아요. 정말. 특히 공연예술 쪽은 그나마 괜찮지만 시각예술 또 순수예술 파트는 거의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나가야 될까 이것도 하나의 사회 문제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가 이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을 제가 되게 자주 하는데 페이스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되게 소수 집단이고 페이스북 자체도 페이스북 안에서도 관심사가 굉장히 많이 나뉘는 거예요. 근데 최근 몇 년 이슈화되고 있는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뭐 대안학교니 뭐든 보면은 그네들에 의한 그런 활동인 것 뿐이지 사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전체의 변화라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변화가 나중엔 정말 큰 변화가 돼서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만약에 생각을 갖고 움직인다 그러면 저는 그 되게 오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자만이고 오만한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저도 그런 일을 해나간 사람이고 최고의 그 목표나 가치관이나 이상향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잘못된 건 변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전체일 수는 없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내가 하는 일이 여기면 조금만 이렇게 떨어져서 봐도 참 눈꼽만치도 별것도 아닌 일에 대한 거를 하고 있는데 막 자기들끼리 막 있잖아. 물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힘일 수 있지만 여기 안에서 막 되게 좋은 거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작년에 그게 너무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보면은 자기들이 아무도 지금 대통령께서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다들 기대하고 있었거든. 맞아. 근데 딱 결과를 맞아, 보고 맞아. 나서 멘붕에 빠진 거야. 왜지?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이런데? 맞아. 자기 주변 사람들이 네. 작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내가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거든 다. 아니요 그때는 근데 정말 뭐랄까 투표율이 높으면 이길 거라는 근데 아니, 지표가 그런 거 아니요 아니에요. 승률 자체 아니요. 확률이 있긴 있었어요 그때는 완전히 그냥 저는 상상은 투표율로 아니고 바꿀 수 없는 선거는 공학적인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가 몇 달 전에 이미 맞아. 게임은 끝났어요. 지표가 안 나오니까 반등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다들
이거에 기대신 거예요. 네 맞아요. 내 주변에 모든 희망 사람들이 논리. 그건 이런 정말 게 있어요. 희망은 기대한다고 그리고 되는 한 게 번 아닌 겪어봤거든요. 노무현 아니, 투표율 높으면은 약간 그 그가 기대율이 투표 높아도 이겼었다니. 투표율이 있었다던데요? 높으려면 그게 네. 지역적 투표율하고 뭐 이렇게 분석하면은 거기서 지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전체 투표율이 높은데 그쪽 투표율이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투표율은 낮아요. 어쨌거나 낮아요. 아무리 높아봤자요. 쪽수도 적어. 근데 그 위에 투표율 반등을 봤을 때는 투표하겠다 안 하겠다는 연령별로 분석하잖아.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계속 희망을 갖고 기대는요. 내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소통하는 사람들은 그 쪽수 낮은 사람들이니까. 서로 아시는 맞아요. 분들이야. 내 주변에 다 그래.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다 아는 사이야. 그런 몇 달이 정치적인 걸쳐 반대편인 그런 의견이라도 나오면 바로 블락하고 전혀 없애버리잖아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수였던 거가 그러니까 저는 가장 컸던 게 반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어요. 기회다 싶을. 왜냐면 여기서 민주당이 헤매는 동안 새누리당도 헤맸거든.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죽어도 못 살려서 3번 포인트를 보고 선거공학자들은 접었어요. 그게 벌써 선거 때 한 10월 전이었을 거예요. 안 되는구나. 마지막 포인트가 단일화였는데 단일화 안 되고 나서는 그 뒤로 어떤 분노한 대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나왔던 거를 엎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소위 개미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의 주변 분들의 지지자들만 보다 보니까 되게 박빙으로 되지 않아? 박빙은 어린 반프로지도 없었어 이 앞부분부터도. 근데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는 표가 안 나왔던 게 분명한데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빙으로 질 이기는 것도 아니고 박빙으로 질 수 있었던 게 만약에 단일화가 됐으면 박빙으로 질 수 있는 가능성. 또 하나는 단일화가 안 됐어요. 그때 제가 딱 기자회견 하기 직전에 그쪽 캠프에 있는 친구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기자회견을 한다면 나올 거는 뻔하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기를 가자 뭐 이럴 줄 알았나 봐요. 안철수가 우리 각자기를 가자 단일화 포기하고 한다. 근데 후보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후보 사퇴는 민주당에서 생각한 패가 아니었던 거야. 네.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저건 사퇴한다고. 지금 기자회견을 여는 이유는 사퇴다 했더니 캠프에 있는 친구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근데 막상 딱 보니까 사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얘기 했냐면 1시간 전에 사퇴 분명히 저건 사퇴하니까 이후에 쇼맨십이다. 문 후보 어딨냐? 어디 있대? 지방에 있었어요. 아무튼 어디 있냐? 그래서 연락 다 끊고 올라와라. 올라와서 안철수 집 앞에서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만 해도 안철수 안 만나줄 거니까. 그것만 해도 박빙으로 질 거다. 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럴 리 없다고. 저거 분명 뭔가 단일화에 대한 코멘트. 그러니까 깨자. 너는 너대로 출마하고 난 나대로 가자. 민주당은 이렇게 판단한 거야. 근데 난 아니라고. 저 분명히 후보 사퇴한다. 민주당은 이제 환상이 이렇게 강했어. 2개, 3개를 얘기를 해줬는데 막상 딱 하고 나니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날 연락을 안 했다는 거야. 안철수 후보가 후보 사퇴를 했는데 지금 연락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얘기를 안 해서 넌 미쳤구나. 가서 문 앞에 가서 10시간이든 기다렸어야 돼. 그러면 박빙으로 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대선 후에도 전국이 가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가 끝이 아니야. 그 뒤로 게임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발판 전혀 못 마련한 거여서 내가 진짜. 접자. 민주당 죽어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 감이 와요. 이건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왔는데 이 바보 그거를 그래서 안 돼갖고.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들 그쪽에서 일을 많이 했었으니까 상황에 봤을 때도 안 되는데 다 된대요. 제가 또 좋아하는 분들이 다 된대요. 그래서 초는 안 쳤어요. 그 대신 선거운동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밤은 안 새도 돼. 적당히 해. 비타민 좀 먹어가면서 열심히는 해야 되지만 비타민 좀 먹어가면서 해 뭐 이러면서 그냥 했는데 그걸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알 수 있는데 보면 이걸 왜 못 읽지라.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퇴를 이번에 대변인 사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비태 발언으로. 그때도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왜일까를 봤는데 어떤 정치 분석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주당은 2인자야. 1인자가 되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2인자야.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요. 죽어도 올라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걸 버릴 생각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말라 죽여야 되겠구나. 나무를 말라 죽이려면 도끼질도 필요하지만 안에서 물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2개가 가능할 때 이거는 없어지겠다 싶어서 민주당은 꼬마로 정말 소수의 호남 정당으로 남기고 나머지가
나머지는 이제 여러 세력들이 합쳐진 큰 정당으로 남는, 그러니까 중도가 커지는 거죠. 따지고 보면 아주 극소수의 새누리와 극소수의, 저는 필요도 하다고 봐요. 극소수의 보수와 이제 민주당과 이제 새누리당은 지역 정당으로 극소수로 한 20석 정도로 남아 있고, 교섭단체 수준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 한 100석 가까이가 연합 정권으로 얼마든지 헤쳐모여가 할 수 있는 정권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누구도 민주당에서 깃발 들고 안 나와요. 새누리당은 죽어도 안 나올 거고요. 60년 동안 정권을 잡은 정당은요, 있어도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정당이 60년을 정권을 잡겠어요.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저 인간들은 바보라고. 아니 아유.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자체가 너무 큰 페인이었던 거고,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만 알고 지내니까 이분들이 나랑 생각이 같으면 우리나라 세상은 이런 거다라고 내가 판단하더라고. 근데 희망은 기대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 사실 집에 부모님이 누가 투표할지 상경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투표? 그러네요.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진짜. 무조건 박근혜라고 하시는 그 50대 이상의 어른들 보면 그거를 우리는 막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너무 설치니까 또 될게 싫었던 게 아니었어요. 있었고. 그러니까 그 후보가 싫어서가 아니야. 전 사실 주변도 친구들도 다 반반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왜 반반이었었을까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정서가? 부모님의 저희 영향을 아주 엄마는 많이 그 새누리당을 지지했고요. 저희 아버지는 민주당을 지지했고요. 여기 괜찮은 집안인데.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 386냐보다 많으니까 이제. 또 뭐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문단이나 뭐 이런 쪽 친구들은 좀 이제 민주당이다 뭐 자기는 그 여자분이 되시면 3,000배를 가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정말 좀 극단적인 좀 대박이다. 이렇게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또 저희 학과 쪽에는 이제 저런 좀 자본주의나 이런 데 물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보수적인 데 되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지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요. 저 봉사활동 하는 것도 봉사활동 이제 정경련에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대사협에서 주관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또 그쪽에 정경련 쪽에 물드신 분들은 또 그렇죠. 보수를 지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생존이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 주변 자체가 박빙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아무리 트위터나 이런 데서 막 민주당이 들고 일어나도 사실 잘 모르겠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집이 부모님 집이 강원도예요. 저도. 무슨 지방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지방 얘기하면 게임 지방은, 끝나요. 저한테 저 이제 전공 쪽 얘기인데 저희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런 거, 우리 그 분야에서 네가 좀 사회적으로 그쪽 계통에서 역할을 하려면 큰 걸 보고 높이 보고 그 위에서 놀아야 된다는데, 저는 그거를 되게 다르게 생각을 했거든요. 밑에부터 쌓아가서 어떤 변화에 대한 것들을 사례로 근거로 보여줄 수 있어야지만 그게 위에 어떤 위치에 갔을 때도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텐데, 이제 뭐 물론 공부하신 학자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 위에서 머리로만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물론 소수가 위에서 잘난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 게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트 뒤집고. 네. 그럼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올 거고, 그렇게 맞아. 윗선에서 뭐가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세상을 바꿔야 돼, 바뀌었어. 그러면 곳곳에 또 그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 네. 정치 저도 이슈로는 약간- 이제 사회상이 더 바꾸기 힘들다는 말도 안될것 있고요. 같아. 네. 근데 이게 정치뿐만이 아니라 어느 계통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자본의 힘이 더 세기도 네, 하고. 맞아요. 자본주의는 영원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나는 진짜 작년인가 미국에서 월가 점령하고 했을 때 뭐 바뀔 줄 알았는데 그럴까요? 미국에서 심지어 오큐파이 할 때. 월가에서 그죠. 사실 월가는 바꿀까? 좀 저 그럴 필요가 있고. 오늘 페이스북 관련된 포스팅 기사 링크 걸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미국의 그 페이스북이 그림자 회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10억이래요. 네. 우리 아마 정보들이 아마는- 다 그럼 나를 그 안에 무슨 들어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제가 볼 때는 미국 정부랑 페이스북이랑 나름의 무슨 모종의 관계.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겠네. 하는 거죠. 미국은 항상 뭔가를 하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그거 페이스북이 인증하는 사람 이해 안 가. 왜 진짜- 핸드폰 인증을 해? 페이스북을? 모든 어플이랑 모든 게 다 인증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핸드폰 인증을 페이스북은 처음에 안 해요. 연동을 안 해놓으면. 근데 저는 안 해놨거든요. 그럼 계속 인증하라고 나요. 그래야 그거 쓰잖아. 1년에 한두 번만 그게 사용한다는 그거죠. 식으로. 그 그림자
네, 그 저는 안 하거든요. 회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그러니까 안 하는데 그걸 또 인정하시는 분들이 근데 있으시대. 이제 그 아까 무슨 막 페이스북 IT 용어라서 몰랐는데 되게 아주 그 핑계를 되게 뭉뚱그려서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식으로 페이스북 측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10억? 그게 10억? 네. 어마어마한 거지. 인구의 그 1분의 1이야. 지구에 사는 진짜. 인구의 1분의 1이야. 근데 아까 어떻게 10억 10억을 어떻게 써버리지 모르겠어. 아니 10억씩이 페이스북에 가입했다고요? 이게 저도 세컨 계정이 있어요. 계정이 몇 개씩 있거든요. 맞다. 맞아. 그럴 저도 수도 저도. 있어요. 지구상의 6분의 1이 네. 인터넷 사진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화나 막 이런 문화예술과 관련돼서도 이게 정치적으로 되게 이슈화 되는 것들이 많은데 미국에서 어떤 영화를 만들면 그거에 반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라면서 중국에서 또 어떤 영화를 만들고 근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인 거죠. 보면 안 돼. 근데 마약이야, 그거를 영화는. 그렇게 이제 어떤 대중들이나 국민들의 어떤 인식들을 조금씩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미국이 엄청나게 거기다가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투자한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참 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 선생님이 이 페이스북 제가 마침 포스팅을 했는데 페이스북 관련된 게 이제 이슈화 되고 기사 떠 있으니까 아는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무섭지 않냐 이러면서 이분도 서예 전공하신 분인데 이제 문화예술이나 이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내줬는데 전 생각도 못했는데 그 맨인 블랙 있잖아요 영화.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지구 수호를 막기 위해서 그 외래로 오는 그 세력을 막아야 된다고 그래서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논리가. 영화인데 그쵸. 논리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상 외래라는 거는 미국에 반하는 세력 세력들은 예.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실제로 미국은 되게 많이 관심이 존재하는. 없는데 저도 관심이 그러니까 없거든요. 관심 근데, 없는데 걔네들한테 근데 그걸 준비하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면 하고 있죠. 네. 미국의 그런 행보를 크게 읽고 접근하는 게 중국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떤 영화를 딱 내놓으면 중국이 그거에 딱 내놓고 이게 얘네가 또 얘기를 하면 짝퉁 영화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정치적으로 봉사활동하는 센터에서 뭘 애니메이션을 보러 간대요. 갔더니 이 제목이 쿵푸 팬더인 거예요. 아 그거요? 쿵푸가 다니 쿵푸 네, 쿵푸 짝퉁 팬더를 만들어 해서 봤어요. 팬더 나오는데 그것도 약간 팬더가 많이 보고, 닮았어. 네, 되게 닮았고 근데 쿵푸 팬더 그거는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네, 쿵푸 팬더를 근데 그 감독이 아마 디즈니- 한국계고 아마 디즈니가 만든 거예요? 디즈니가 아니고 디즈니 픽사가 네, 만들었는데 픽사에서 네. 네. 만드니까 솔직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겠지. 우리 팬더를 니들이 감히 가져갔어? 그런 느낌 약간 충격이긴 했었어요. 판다가 분명히 내용에 뭔가 있을 거예요. 살살 보면 약간 개연성도 메시지가 없고 우리는 애들이 오리엔탈리즘에 되게 반대한다 좋아하는 그러면서 건데. 아니 이게 걸려 있는 거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가장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와 그리고 무능한 가장에 대한 맞아. 거가 커버가 되는 게 사랑이라는 의미로 커버되는 뭐 이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막 생각을 하면서 썼던 글이 있었어요. 동화 그렇게 보기 요즘 동화 다시 읽기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재밌잖아요. 그 어린 왕자와 어린 왕자가 이 여우랑 사랑하는 사이야 막 예.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서 여우는 금발을 좋아하죠. 금발의 소화성애자. 대박 진짜 우와 대박이다. 근데 여우가 성별이 없죠. 예,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말투가 좀 여성스럽게 번역은 됐던데 장미를 감금하고 그러네 그렇네. 그럼 바오밥 나무는 무슨 세컨이야? 방 가서 쳐다봐. 방울뱀을 차고 지구에서 여우를 만났는데 정말 두려워. 진짜 재밌는데요 이거? 아니 동화 다시 보기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림 형제의 제 그 잔인성 막 이런 것도 제 트위터 친구들이 한 짓이 제가 한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 소개 좀 해주실래요? 그 비행사가 말이죠. 네? 비행기를 미끼로 애들을 꼬시는 그렇네. 되게 사약 못된 못지 않은 비행사. 생각들인데 사약인데 정말 무서워요. 그 아저씨가 그림 그려줄까? 필리핀 사나이에 애들이 막 쫓아가서 대규모로 실종된 거잖아요. 아유 대규모 아, 납치죠. 맞아, 그거. 맞아. 납치잖아요. 그래서 네. 보면서 처음에 그냥 뭐 넘어가는 동화인데 너무